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오늘 대신 읽어드립니다에서 소개해드릴 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읽었고 너무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즐겨보는 파이아키아에서 이동진 평론가님이 추천을 해줘서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넣어놨었는데 제가 읽고 싶은 책 리스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 읽지 못하고 있는 중에 마침 지인인 제 생물 박사님께서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바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순서를 좀 바꿔서 빠르게 읽게 되었고요. 표지도 완전 제 타입이어서 너무 예뻐가지고 더 읽고 싶게 생각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지는 사실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이해할 수 있었고 앞부분에 추천사가 엄청 화려하거든요. 그 화려한 추천사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하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자이자 작가인 룰루 밀러가 분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책을 읽고 또 그의 일생을 되짚어가면서 자신의 이야기와 또 많은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 쉽지 않은 어려운, 특히 저한테는 과학은 저는 이과와 완전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야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재밌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최적의 레시피를 적용한 유화정 같은 느낌입니다. 간출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초반에 데이비드가 그 분류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좀 이건 저는 약간 과격하다고 느껴졌고 작가가 그 이유를 책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타 생명을 거칠게 다루는 이유는 될 수 없지 않나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이제 인과관계가 있긴 한데 저는 이 작가가 되게 롤모델로 삼았다고 말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위화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포일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하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무척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졌는데 또 일부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렇게 자연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은 꽤 공감 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간혹 세상에 이제 자연재해를 보면 자연의 거대함과 또 그 엄청난 무서움에 몸서리치게 되면서도 정말 인간은 자연에게, 지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강인한 낙천적인, 여기서는 낙천성의 방패라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가 그리치라고 하는 책도 여기에서 잠깐 언급이 되지만 그런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극복하는 힘이 되게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이비드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또 역시 스포일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속 이 책의 줄거리를 얘기를 하면 뭔가 스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이미 보셨던 분들은 많으실 것 같고 안 보셨던 분들도 혹시 이 리뷰를 보고 읽어볼까 한다고 했을 때 스포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지금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어떻게 하시는지 봐도 저는 솜씨가 좀 아직 부족합니다. 아무튼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훌륭한 학자고 또 능력자지만 그의 인성은 완벽하지 않고 어쩌면 좀 최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편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야에 1등을 하면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할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떠한 좋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높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중에 하나가 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너그럽게 봐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굉장히 휘몰아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지루할 틈이 없고 여러 번 놀라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철학책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 청교도의 집안에서 자란 그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데이비드는 자신이 이 과학자, 그러니까 청교도는 신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저 종교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거라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때 시대에는 과학과 종교가 약간 대척점에 있다고 많이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던 젊은 시절에 그 루이라고 하는 그 뒤에 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명분이 있다라는 거를 해서 열심히 연구를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뒤로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분류학자로서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끝이 우생학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것으로 가는 걸 보면서 사람의 이 100년도 안 되는 남짓한 생에서 이토록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일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작가 본인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을 구원해주고 본인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한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인생이 이어질 것처럼 느꼈지만 스스로가 선택한 그와의 시간을 배신한 대가로 오랜 시간을 과거에 머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 사람의 일대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기의 아버지를 추억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다가 이제 결국은 지금 자신의 아내인 그녀를 만나서 또 다른 관점의 안정을 얻는 룰루 밀러의 작가 스스로의 드라마틱한 시간은 또 그녀가 특별하기 때문인가? 라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이게 과학인지 철학인지 인생에 대한 에세이인지는 읽으면서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사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예전에는 뭐 소설, 뭐 에세이, 뭐 과학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의 책들은 그런 것들이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제가 이제 독서 리뷰를 정리할 때는 딱 정해지는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그걸 정리할 때는 뭘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인 것 같거든요. 인간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들이 단 하나의 카테고리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흥미롭다. 약간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걸 한 가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또 이 부분이 약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도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작가가 준비한 여러 가지 반전이나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없어서 가볍게만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영원한 진실은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것들이 많죠. 제가 어릴 때도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인 게 티가 나긴 하는데 선풍기 켜놓고 밀폐된 방에서 자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롯해서 뭐 혈액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가벼운 재미의 요소가 되어 있지만 분류적으로 예전에는 그게 사실 우생학에서도 나온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영원한 진실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들은 실수를 많이 하죠.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한 진실이라고 믿을 때 인간은 여러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다정함과 사랑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들을 땅 위에 서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도운 시간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잘못된 진실을 깨닫게 됐을 때도 외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진실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은지, 또 우리는 과연 지금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중에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유명한 책은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뷰를 할 때 약간 머뭇거려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뭐 전문적으로 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제가 책을 읽은 것에 대한 걸 설명을 하면서 혹시나 뭐 사실은 이제 더 큰 뒤에 핵심은 만년필에 대한, 만년필을 좋아하니까 만년필을 필사를 하고 그 시간을 기록해서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큰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수다도 떨고 하는데, 그럼 정제되지 않은 개인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사실 그 감상에 대해서 깊이가 얕으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저 예전에는 DM으로 항의를 받기도 했었는데, 저는 DM으로 항의를 받은 것도 사실 조금 기분이 좋았던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긍정 회로를 돌렸는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만큼 저는 제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자라온 환경에다 내 경험을 빗대어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 또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회로 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유명한 책들도 한번 용기 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한 클레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안 듣기 때문에 저는 피곤한 걸 딱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잘 안 듣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도 알 수 있고, 과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혹시 안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요. 제가 필사로도 전해드리긴 하지만 좀 마음에 담겼던 그런 몇 가지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전혀 없을 때에도 자신을 던지며 계속 나아가는 것은 바보의 표시가 아니라 승리자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아이에게 꼬리를 붙들려 카페 뒤로 끌려가는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진영론자들의 진영으로 넘어갔다. 무언가에 대한 믿음, 말과 행동을 초월하는 실체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비록 그 믿음이 의심이라는 나방에게 갉아먹힌 믿음이라 해도.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가 가져 마땅한 미취광이들이 생겨난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라기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다. 좋은 과학이 할 일은 우리가 자연에 편리하게 그어놓은 선들, 그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세계는 있지만 그것은 이 세계에 있다. 마지막으로
필사에 사용한 만년필과 잉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만년필은 2025년 레드 마블이라고 해서 또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사실 한정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EF 닙으로 구매를 했고요. 심플한 M200 특유의 심플함과 피드 좋고 필감도 부드럽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따로 제가 만년필 러팅에서 리뷰를 하고 안에 잉크 주입한 잉크는 디아민의 작가의 피라고 하는 라이터스 블러드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가의 피가 이러면 정말 큰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짙은 와인 컬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밌을지 재미없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유튜브를 외진국까지 와서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봐요.